38쪽의 급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한 수열이야. 무한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A1, A2 땡땡땡 해가지고 얘가 무한대까지 가면은 얼마에 가까워질까? 이거를 배웠던 거고요. 이게 무한 수열이고, 급수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해가지고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얼마에 가까워질까? 이게 급수야. 그러니까 무한 수열에서 뭐의 개념이 추가된 거냐면 합의 개념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쓰는 게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똑같은데 시그마의 개념을 추가시킨 거,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거를 추가시킨 게 급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요게 무한 수열, 요게 무한 급수가 되는 거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일단 요만큼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구해보는 거야. 요게 이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걸 부분합 이렇게 불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한대까지의 합이지만 한 번에 무한대까지의 합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n번째 항까지의 합 요것만 먼저 구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먼저 n에 대한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합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얼마로 갈까? 이걸 구해보는 것이 급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급수 중에는 이제 그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하는 급수가 있었죠.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하는 급수. 급수의 개념을 다시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 41쪽에 있는 요거 30번에 4번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급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 우선 요 30번에 4번 문제를 보면 얘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항. 지금 요게 첫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뭐니 하나 요게 n번째 항이겠지. 그럼 이걸 우리는 an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이 an의 구성을 보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것이 분모에 깔려 있지. 근데 우리가 1부터 n까지 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k는 1부터 n까지 k하고 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딱 외우고 있죠. 뭐지 이게? 요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요 분모에 요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2분의 n 플러스 1 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더 간단하게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요거인 거예요. 그치? 자, 일반항을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찾고 싶은 건 뭐냐면 SN, 부분합을 찾고 싶어. 부분합.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요게 부분합이잖아. 요걸 정리하고 싶어.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게 SN이잖아. 그리고 그 AK 자리에 들어갈 게 뭐야, 지금? 요거지. K로만 바꿔서. 그쵸? 그럼 K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2는 상수니까 요 앞으로 빼버리면 좋겠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그마를 계산하는데 뭘 활용해요? 그지?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A 곱하기 B분의 1이 B-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잖아, 그치? 그지? 요 공식을 활용을 해주면 요 빨간 부분이 어떻게 풀리냐면 요게 얘에서 얘 빼면 1이니까 1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에다가 시그마가 붙어있는 모양이고, 그죠? 그럼 거기다 이제 K에다 1부터 쭉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띵띵띵띵 해가지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질 거고, 쭉쭉쭉쭉 지워지니까 남은 것은 1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자, 그래서 SN이라는 이 부분합은 앞에 있던 2에다가
시그마 부분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생긴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를 구한 거잖아. 여기까지 합을 구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거를 보내주면 그게 이제 무한 급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그냥 얼마라고 가겠어? 0으로 갈 거 아니야. 0으로 가버릴 테니까 남아있는 것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4번은 2로 수렴한다. 요런 게 급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볼까? 저 16쪽에 RPM이죠? RPM 16쪽에 83번이랑 응. 89번 83번이랑 89번 자, RPM 16쪽에 83번은 AN,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은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0으로 가면 곱한 거는 0이다. 맞나요? 안 맞죠?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것도 무한대로 가는 것도 그 나름의 어떤 파워, 힘이 있는 거고 0으로 가는 것도 힘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AN을 n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N을 n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잖아. 하지만 둘이 곱하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잖아. 그게 n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제 거듭제곱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서로 힘을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힘이 더 세게 만들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는 애의 힘이 더 세면 0으로 가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명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AN이랑 BN을 곱한 수열이 0으로 간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얘는 또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얘는 어떤 또 반례가 있냐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AN이 0, 1, 0, 1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 BN은 1,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 그렇게 해버리면은 AN과 BN을 곱하면은 항상 0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곱한 수열이 0으로 간다는 만족을 하지만 각각의 수열을 놓고 봤을 때는 0으로 가는 수열이 없죠. 진동하니까. 그치? 둘 다. 요런 반례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AN이 무한대로 가고 3번이 맞는 거 아닌가? 그쵸?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에서 BN을 뺐을 때 0으로 간다 그러면 AN이 무한대로 가는 거를 얘가 막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도 얘랑 같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4번도 이거를 똑같이 반려로 쓰면 돼. 아까 전에 이 2번에서 썼던 거 있죠. 0101, 1010 그치? 요 각각의 수열은 둘 다 발산하죠. 둘 다 진동하니까. 그죠? 하지만 걔네들을 곱한 수열은 수렴하잖아 0으로. 그러니까 4번에 대한 반례도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반례도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맞죠? 010101 하면은 짝수 번째항은 전부 1이고 홀수 번째항은 전부 0이잖아. 그러니까 짝수 번째만 따로 보면 1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만 따로 보면 0으로 수렴하죠. 하지만 AN은 수렴하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반례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반례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89번 자, 요거는 약간 특이한 수열인데 계속 어떤 규칙이냐면 이전 항에다가 그러니까 요 항에서 그 다음 항이 이제 얘잖아. 그쵸? 그러면 요 항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냐면 요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해준 걸까, 재영아? 그러니까 일단 앞에다가 3을 하나 곱해주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루트를 씌워준 게 그 다음 항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도 봐봐. 요게 지금 두 번째 항이었잖아. 그치? 근데 세 번째 항에 보니까
여기에 두 번째 항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지? 그 두 번째 항에다가 3배를 해준 다음에 통째로 루트를 씌우면 그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야. 그러면 이 수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 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은 얘가 어딘가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발산할 때는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면은 예진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뭐일 수밖에 없을까? 알파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히 똑같은 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n이냐 n 플러스 1이냐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무한대인데,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이 식의 양변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내버리면 결국 이 식은 알파가 루트 안에 3알파랑 같은 거죠. 그죠?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갈 테니까.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면 알파 제곱이 3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3이겠네요. 알파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몇 쪽이죠? 12쪽, 13쪽, 12쪽에 55번. 12쪽에 55번은 자, a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 값은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진아, 그치? 요 부분 요거를 먼저 우리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요 부분을 요 an을 이용해 가지고 써보면 a1 그러면 로그 1분의 2죠. a2는 n자리 2는 거니까 2분의 3이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n이면은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럼 요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하나의 로그 안에서 다 진수끼리 곱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곱해져가지고 마지막에 n분의 n 플러스 1 요거까지 이렇게 곱해지면은 요런 식으로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로그 n 플러스 1만 남았네. 이렇게, 그지? 근데 그게 10의 지수에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10의 로그 n 플러스 1제곱은 곧 뭘까? 이것도 로그의 성질인데 이쪽 값을 잘 모르겠으면 이쪽 값을 k라고 해봐요. 이쪽 값을 k로 한 다음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봐. 이렇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이거가 얼로 내려와요? 이 앞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 앞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로그 n 플러스 1만 남고 로그 10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그냥 좌변은 로그 n 플러스 1이야. 그게 로그 k랑 같은 거야. 그치? 결론은 n 플러스 1 자체가 k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에 로그 몇 제곱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그냥 요 네모 자체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10이고 여기도 상용로그니까 밑이 10이잖아. 이 밑이 서로 같을 때 그때는 요 위에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으면 n 플러스 1이 그냥 k였던 거야. 그래서 이 분모가 지금 n 플러스 1이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분모가 n 플러스 1. 그럼 이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4죠. 끝났네. 2가 되겠네. 그치? 2번. 됐죠? 또 몇 번? 63번. 63번. 한영이 풀었어. 63번. 틀렸어. 이 63번은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보면서 n이 자연수일 때 얘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곱과 뭐 제곱 사이에 들어갈까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3n의 제곱보다는 얘가 크고요. 3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왜냐면 요거는 전개하면 9n 제곱이고 요거는 전개하면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n이 자연수니까 얘보단 분명히 크고 얘보단 분명히 작아요. 그치? 근데 얘네 둘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네 둘은 얼마 차이나? 얘네 둘은 1 차이나. 그치? 1 차이나. 그러면 얘네들이 1 차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루트를 이렇게 씌웠을 때,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루트를 이런 식으로 씌워주게 되면 얘네 둘은 3n이라는 정수와 3n 플러스 1이라는 서로 1 차이 나는 정수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요 놈의 정수 부분이 얘 하나 얼마까? 요게 요 사이에 딱 들어가. 얘 정수 부분이 얼마까? 3n. 맞지? 우리가 뭐 어떤 숫자가 뭐 루트 8이 있는데 루트 8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잖아. 그럼 루트 8의 정수 부분은 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요 녀석이 3n과 3n 플러스 사이에 들어간다면 정수 부분 3n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루트 8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써요? 소수 부분은 루트 8 자신에서 2를 뺀 게 소수 부분이잖아. 왜요? 루트 8이라는 게 2점 몇몇몇몇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럼 이 몇몇몇몇을 구하고 싶으니까 루트 8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5n제곱 플러스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하면 이 an은 자 자기 자신에서 얘의 정수 부분인 3n을 뺀 것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an이에요. 그죠? 선생님, 예. 문제에서 소수를 물어보면 문제의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수가 0. 몇몇몇이라고 생각했어? 아, 이게 자연수 소수라고 생각했어? 그 소수 있잖아요. 무슨 부분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쵸? 맥락에 따라 판단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헷갈릴 일은 잘 없어요. 근데 저번에 그 뭐지? 그냥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문제 없어서. 이게 당연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얘가 AN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극한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분모 1 놓고 유리화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극한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진도 나갈까? 재영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숙제를 못 해오나? 저번에 우리가 44쪽까지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설명할 내용이 앞쪽에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39쪽 한번 다시 볼게요. 39쪽. 아까 이제 급수가 뭐고 수열이 뭔지는 예한이가 질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고, 지금 여기 39쪽에 보면 4번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명제거든요. 아주 많이 활용되는 명제인데 급수하고 극한값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한대. 자, 1번부터 보면은 급수가 수렴을 하면 얼마로 수렴하든 상관없어요. 급수가 수렴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일단 이 내용이 좀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생각해봐. 급수라는 게 아까 얘하나 무슨 개념이었어? 급수라는 게? 시그마가 뭐냐? A부터 N까지라고 하면은 그걸 무한대까지 걸쳐가지고 가는 거 계산.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게 급수죠. 근데 생각해봐. 무한대까지 더해 나가는 중인데 만약에 더해지고 있는 숫자가 1에 가까워져. 그러면 이거는 계속 1을 더해 나가는 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한대까지 더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띵띵띵 해가지고 n번째 항을 지나가지고 띵띵띵띵 계속 해가지고 무한대 번째 항까지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더해 나가는 얘가 만약에 1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얘 자체가 1에 가까워져. 그럼 우리는 계속 1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합이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겠니? 안 가겠죠. 근데 이 급수가 수렴을 했다. 급수가 수렴을 했다라는 건 이 합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특정한 지점에 접근을 하려면 이 무한대 번째 항 있잖아. 무한대 번째 항. 얘가 얼마에 가까워져야만 해? 0에 가까워져야만 해. 그래야지 이 전체 합의 값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을 한다. 그지? 이게 제일 기본 명제야.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역은 성립을 안 해요. 역이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0이면 그러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수렴한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말이 거짓말. 다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건 참이에요. 근데 이걸 앞뒤를 뒤집어가지고 수열의 극한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우리 명제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이 방향이 참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도 참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반례를 이용해가지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걸 만족하는 반례가 뭐가 있냐면요. 아주 간단한 반례가 있어요. n분의 1. 얘 하나. n분의 1에다가 그냥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쵸? 그죠? 얘를 예로 들었을 때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입니다. 그런데 내가 쟤를 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산을 해요. 무한대로. 근데 이게 발산한다는 것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는데 이 합이 무한대로 간대. 그럴 것 같니? 그래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 왜 무한대로 가지 이게? 아, 근데 애초에 1이랑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계속 커지겠잖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하는 숫자가 점점점 작아지잖아. 더하는 숫자가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깝잖아. 근데 이 합이 계속 커진대? 그럴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작아져도 결국에는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있잖아. 되게 신기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얘랑 하나의 수열을 비교를 하는데, 자, 밑에다가 내가 초록색으로 이런 수열을 하나 써볼게요. 자, 이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수열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일단 파란색 수열이 초록색 수열보다는 무조건 어때? 파란색이 초록색보다는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킨다라고 하면 무조건 파랑이 조금은 크죠? 똑같거나 아니면 더 크거나 그러니까. 그지? 초록보다는 파랑이 더 큽니다. 근데 초록 수열을 잘 보면 얘는 그냥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요렇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죠. 요렇게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죠. 넷이 더하면. 또 그 다음에 또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럼 16분의 1이 8개 나올 텐데 그것도 더하면 2분의 1이죠. 계속 몇 개씩 묶어나가면 계속 얼마를 만들 수 있어?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개수가 무한대니까 2분의 1을 무한대로 더해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2분의 1을 무한대로 더해나가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하죠.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발산하죠. 그러면 얘가 발산을 한다면 얘도 어떨 수밖에 없어?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나 따로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좋아. n분의 1이라는 수열은요, 극한값은 0이지만 급수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얘를 하나 기억해 두면 이 명제가 지금 거짓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참인 명제는 무엇이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이게 참이고요. 거꾸로 뒤집으면 거짓인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반례가 바로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n분의 1은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근데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역도 배웠지만 뭐도 배웠지? P면 Q이다 하는 명제에서 자리를 바꾸면 0이잖아. 근데 자리도 바꾸고 앞에 부정도 시키면 뭐가 되죠? 영진 까먹었어요. 그 있잖아, 누구. 에르. 대 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대우가 뭐였죠?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였어요. 그래서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어때? 일치했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1번에서 얘기했던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이 명제에 대한 대우가 바로 그 밑에 2번이에요. 그치? 극한값이 0이다를 부정한 거잖아, 지금.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1번 명제에 대우고 이거는 참이죠. 이거는 우리가 1번 명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2번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재영아 듣고 있니? 그러면 우리 재영이가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31번을 볼게. 41페이지에 31번. 자, 재영아 31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봐봐. 얘가 발산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발산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뭐다? 자신있게 극한값은 얼마다? 뭐라고?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졌어. 0이다. 그러면 그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재영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얘가 급수지.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고? 0이다. 이게 참인 명제라 그랬죠. 그럼 이 명제의 대우가 뭘까요? 대우. 누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대우는 얘네들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야. 0이 아니면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는 뭐 한다? 뭐 한다?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다 발산한다. 지금 이 명제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번에 1번을 봤을 때 이걸 시그마를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수열 있잖아.
요 수열만 쏙 뽑아가지고 얘한테 뭘 붙여보라는 거야? 리미트를 붙여보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 이거는 딱 봐도 얼마로 수렴해요?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얘는 어디로 간다? 요거는 뭐 한다? 발산한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밑에 있는 애들도 요 안에 있는 걸 쏙 뽑아가지고 걔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치? 시그마 붙이지 말고 얘 하나 요거에다 뭐만 붙이라고? 리미트만 붙여가지고 그게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치? 0으로 가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시그마 붙이면 이건 무조건 발산한다니까. 그치? 그걸 보여주면 여기 1, 2, 3, 4번 다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4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5페이지. 45페이지에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저것이 수렴할 때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볼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예진아,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적당할까? 규칙을 잘 봐봐. n분의 an 빼기 3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기 밑에도 지금 1분의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다 일정한 규칙으로 지금 써진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뭐 한다라고 말해줬어? 얘가 문제에서 수렴을 한다라고 말해줬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은 요 안에 있는 수열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리미트만 붙이면 이거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치? 방금 배운 명제에 의해서 급수가 수렴을 했으니까 극한값은 0일 거야. 이게 확실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에서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를 요렇게 뿌려버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얘가 얼마라고 보면 돼요? 3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찾을 거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an 이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 그치? 싹 다 어떻게 해버릴까? n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든 항들을 n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자, n분의 an 3이고요 n분의 n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가 되겠고 요거는 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재영아 답이 얼마일까? 2분의 7. 그치? 이런 식으로 앞서 배운 명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한 이해됐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 46쪽에 있는 거는 쉬워요. 46쪽은 왜냐면 이건 우리가 리미트에서도 배웠고 시그마에서도 배웠어. 우리가 시그마 배울 때 생각해보면 시그마 안에 AN이랑 BN이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시그마 이렇게 뿌려주잖아. 그치? 그죠? 그럼 이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도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뿌려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두 급수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요런 얘기가 나오면 자, 그냥 요놈의 값을 뭐 베타, 요놈의 값을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지금 베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뿌려줬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3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15입니다 이런 거죠. 재영이 뭐 하는지 알겠니? 그럼 간단하지. 뭐 베타 값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주면 알파 나오는 거지. 알파가 얼마일까? 3인가요? 그쵸? 알파 3이겠지. 그 알파가 얘의 값이잖아. 그쵸? 답은 그냥 3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나 빼기나 뭐 아니면 여기 안에 뭐 상수가 있을 때 상수를 시그마 앞으로 꺼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41번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41번.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잘 생각해봐. 아까 배웠던 명제까지 잘 생각해가지고 아까 그 예안이가 처음에 질문했던 그 있죠? 급수가 뭐예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4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런 거를 이제 풀 수 있느냐를 보면 급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자,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의 값이 필요하고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요거의 값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렇게 쪼개가지고 구한다 그랬고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리미트와 시그마를 쪼개가지고 요렇게 바꿔서 구한다라고 했고 그때 요거를 재영아 뭐라고 부른다고? 부분합. 얘를 부분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말해준 거지.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요 빨간 부분을 통째로 s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sn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에서 sn이 요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다 리미트 보내면 당연히 얼마겠어요? 4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그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뭐에 해당돼? tn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요 tn한테 리미트 보낸 거 t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그러면 얘는 요거다가 리미트 보낸 거니까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되겠네 그치? 유리화 시켜주면 분모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n이고요 분자는 6n이겠네 그죠? 요거 어디로 가니 재영아? 3으로 가죠 3 그치? 자 그래서 an의 급수는 4고 bn의 급수는 3이야 그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시그마 이렇게 뿌려주면은 2 곱하기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47페이지로 가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은 쉬운데 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36번 있죠? 36번. 36번부터 계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36번.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일반항부터 쓰시고 일반항 쓴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n번째 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보내주고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일반항을 좀 잘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36번. 일반항은 구했니? 여기서 일반항을 못 구하면 슬퍼요, 이제. 어? 일반항이 뭔데? n 플러스 1의 제곱 괄호 n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이거 분모는 잘했잖아. 분자만 이제 쓰면 되잖아. 6, 8, 10, 12 이거 등차 수열 아니야. 6, 8, 10, 12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면 무조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일단? 2n이라고 쓰고 뒤에다 얼마 붙이면 돼? 그렇지. 이거야. 이게 일반항이야. 그죠? 그럼 이 일반항을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게 정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공식을 동원해야 될까요? 부분분수 공식이 동원돼야 돼. 근데 부분분수 공식을 동원을 하려면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요렇게 써볼까? 분모에 있던 거를 요렇게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요렇게 자 요렇게 써본다면 자 여기서 부분분수 공식을 쓰면은 요게 이제 a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b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요게 a, b가 되는 거잖아. 부분분수 공식에서. 그럼 b-a 하면 뭐가 돼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4n 플러스 8 아닌가? 이게 b-a고 거기에 이제 2n 플러스 4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다시 요 놈으로 돌아가가지고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써놓고 보니 얘가 또 얼마가 딱 돼? 2분의 1이 딱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앞에 2분의 1을 싹 바꿔주면은 자 요렇게 생긴 게 AN이다 라고 봐줘야 그래야 우리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예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게 AN이야. 그럼 n번째 항까지의 합이면은 K는 1부터 n까지 자 요 일반항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고 n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아니다 K로 써야죠.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자, 요거예요. 연습장을 준 게 이런 거 잘 써야 되거든. 쭉 써가지고 남는 게 자, 1 집어넣으면 2제곱분의 1 빼기 4제곱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3제곱분의 1 빼기 5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4제곱분의 1 빼기 6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n 집어넣는 게 마지막 항이죠. 근데 지금 살펴보면 4제곱부터 지워지기 시작해요. 4제곱부터 지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5제곱이나 6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겠지만 얘랑 얘가 안 지워지고 남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항상 이런 거는 앞쪽에 2개가 남았으면 뒤에도 몇 개가 남죠? 뒤에도 늘 2개가 남잖아. 그래서 n번째 항만 쓰지 마시고 n번째 항이 맨 끝 항이잖아. 그럼 바로 앞에 항 n-1번째 항도 써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 k 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n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2제곱분의 1 요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번째 항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 첫 번째와 세 번째 게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맨 첫 번째와 세 번째 게 살아남고 요거 다 지워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이게 SN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 SN에다가 뭘 씌우면 끝나 이제? 리미트를 씌우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뒤에 남아있는 요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리미트 씌우는 순간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여기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괄호 안에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리미트까지 보내면은 2분의 1 괄호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일까? 18분의 13? 왜 분모가 18이 됐죠? 분모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2분의 1을 곱했는데. 72.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급수 문제입니다. 급수 문제. 자, 그 밑에 있는 37번도 한번 해볼게요. 37번. 얘도 한번 풀어봐, 얘들아. 얘도 AN을 구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37번에서 AN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전에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AN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 SN 빼기 SN 마이너스 요거 있었죠. 그죠?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게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SN이 n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야. 처음 조건이. 그럼 그 SN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AN을 찾으시고 그럼 그 AN을 이용해서 이제 이 급수를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항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AN부터. 요 공식을 활용해서 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은 2n-2라는 일반항이 나오죠. 2n을 묶으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일반항을. 그럼 그거를 이제 요 급수식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니까 자, 요 자리는 뭐라고 넣으면 될까? 그쵸? 이거는 2n이 되는 거고 요거는 2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2n 요거는 2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4 맞죠?
n. 그러면 4분의 1 앞으로 당겨버리고 4분의 1 당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거네 그치? 그렇게 하네요. 뭐 안 꺼내고 해도 되는데 꺼내고 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부분분수 쓰면 되잖아. 부분분수 쓰면은 요거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쭉 가가지고 뒤에 뭐 하나 남고 뒤에 앞에 하나는 뒤에 하나 남을 텐데 리미트 무한대 보내면 뒤에 것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은 괄호 안에서는 1, 얘만 의미가 있죠. 그럼 얘랑 앞에 4분의 1만 남을 테니까 답은 뭐가 될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자, 요런 계산들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급수를 계산했다, 그 급수를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장 넘겨보면 48쪽에 4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42번 문제는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골라라 그랬죠? 수렴하는 급수.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명제,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명제부터 한번 복습해보자. 명제 아까 잠깐만. 자, 아까 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리미트 an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참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참이었고 그래서 이것의 무엇인? 대우인. 자,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뭐한다? 얘는 발산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한다 그랬죠. 이 두 명제가 참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하나하나 다 시그마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억 같은 거를 딱 봤을 때 그냥 요놈한테 뭐만 일단 해봐? 리미트만 일단 해보는 거지. 요놈한테 리미트만 씌워보면 얘가 얼마로 가니? 2분의 1로 가잖아. 그럼 이게 2분의 1로 간다라는 건 이 급수가 무조건 뭐 한다는 뜻? 발산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답이 돼, 안 돼? 답이 안 되지. 바로 탈락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보세요. 니은도 일단 얘한테 리미트부터 씌워보는 거야. 요 리미트 씌우면 얘 얼마 돼요? 얘 1 되지. 얘가 1이 된다는 건 역시 이 급수는 어디로? 급수는 발산한다 이런 뜻이니까 얘도 바로 탈락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요. 디귿도 요 놈을 보는데 자, 이 녀석한테 시그마 말고 리미트만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니? 이거는 유리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분자는 가만히 1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분모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가지. 근데 생각을 잘해봐. 지금 디귿도 0으로 가고요. 여기 리을에도 보면 얘한테 리미트 보내면 어떻게 되니? 얘한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1로 가고 요거 1로 가니까 1 빼기 1이니까 0 되죠. 근데 봐봐. 둘 다 0으로 가지. 0으로 극한값이 0일 때는 어떻게 해봐야 돼? 극한값이 0일 때는 급수를 계산해봐야 돼. 잘 생각하세요.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는 급수가 무조건 발산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극한값이 0이 나왔어. 극한값이 0이야. 그럼 극한값이 0이면은 급수가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아까 그래서 발례로 n분의 1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 그러면 이제 급수를 계산해보는 거고, 기억이나 니은처럼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럼 급수는 계산해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요 급수를 계산해봐야 돼. 급수를 계산하려면 디귿부터 보면 일단 자, n번째 항까지만 한번 구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요 놈을 계산한다 그러면 급수를 계산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유리화를 시킬게요.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그치? 가운데 부호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분모가 뭐 돼요? 분모가 2 되죠? 분모는 2고 분자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1 앞에다가 꺼내 놓고서 자 요거에다가 이제 1부터 넣는 거죠. 요거에다가 1부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루트 2 빼기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1이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2고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지워질 테니까 자 살아남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가 살아남았어, 그치? 그러면 뒤에서도 몇 개 살아남아? 2개가 살아남을 거야. 2개가 살아남을 거니까 n 집어넣은 것만 쓰지 마시고 n 바로 앞에 있던 항 n-1 집어넣은 거 또 써야 돼. 그지? 그럼 재영아 여기 k 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루트 n 되죠? 얘 여기 k에다가 n-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 집어넣을 거니까 n 플러스 1이랑 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두 번째, 네 번째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두 번째, 네 번째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치? 자, 그럼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부분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합에다가 뭘 씌워야 끝나? 리미트를 씌워야 끝나.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자, 요거 지금 루트 n이나 루트 n 플러스 1 이거 어디로 가버려? 무한대로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 디귿은 수렴을 한다 안 한다? 디귿은 수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디귿 확인 끝났고 니을도 극한값이 0이니까 얘의 급수는 어떻게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럼 요 놈도 일단 n번째 항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자, 이것부터 써보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2 집어넣으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거는 뭐 하나씩만 남겠네.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 이렇게. 이게 지워지겠지, 그치? 맞죠? 그럼 지금 살아남은 게 이거하고 요게 살아남았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씌울 거니까? 리미트를 씌울 거니까. 리미트 씌우면은 요거는 가만히 2분의 1 있을 거고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2분의 1 빼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결국 디귿, 리을을 직접 급수를 확인해보니 디귿은 발산했고 리을만 수렴을 하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쵸? 답은 리을 하나예요. 그러면은 네. 마지막 항이 무한대로 갈 때 0 되면 거의 무조건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항이. 그치.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지운 다음에 마지막 게 뭔지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 게 뭔지를 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큰 틀은 SN 구한 다음에 SN에다 리미트 씌우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계속 해 나가는데, 근데 요 명제를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기억과 니은 같은 거를 빨리빨리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등비급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숙제는 48까지, 개념은 48까지, 그 다음에 RPM은 급수를 등비급수를 아직 안 해가지고 27 등비급수 전까지니까 28까지밖에 못하겠네. 등비급수를 못해가지고 RPM은 28까지. 자, 조금밖에 추가 안 됐어. 조금밖에 추가 안 됐으니까 내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의미 없이 쫙 해옵시다. 재영아, 48, 28. 알았지? 밀리지 말고 해오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10문제, 재영이 10문제 안 했죠? 1일 10제. 예한이도 그 10문제 하시고, 그치? 그 다음에 숙제 하다가 가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